네. 내 앞에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앞에 TR9 듣는데 진짜 소름 돋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파마렉스가 헬스케어 플러스 지금 바디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데 챌린지, TR 라이트 챌린지도 TR9가 나오기 전과 후로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TR9가 나온 이후로 근력량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효과적으로 증가해가지고 챌린지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하은장사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체형을 보시면 근육이 잘 안 붙는 체형인데도 불구하고 2kg가 붙었다. 와, 정말 대단한 겁니다. 헬스 하시는 분들도 1kg 올리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근력량을. 거기서 또 TR 고에 대한 그런 엄청 제품력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제가 오늘 저한테 이렇게 투잡하는 사장님들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갑자기 파마렉스 아카데미가 생각이 나면서 제가 항상 파마렉스 아카데미 두 분밖에 안 했지만 마지막 시간이었어가지고 화면이 거의 안 켜져 있거든요. 네, 오늘도 바쁘신 투잡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는 생각에 보니까 역시 네, 귀로라도 이렇게 정보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네, 팁 이런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라 가지고 이거는 물론 소비자분들 만나셔가지고 다 얘기하셔도 되겠지만 절대 이걸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통해가지고 그분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만 제대로 알려드리면 되고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만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 인바디라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인바디를 측정하면 770이 가장 대표적이고 지금은 다이얼 W가 나와가지고 활용도가 엄청 높아졌죠. 왜 인바디를 사용하려고 하냐 하면 이 기준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뭐 건강해지는 그런 기준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뭐 바디 매니지먼트 시장에서 체형이나 건강의 전후를 비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TR90나 TR9 같은 경우는 전과 후를 비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려면 기준이 명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인바디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밀하고 정확한 건 인바디 770이고 W는 정확성도 인바디 770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플러스로 휴대성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금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래서 TR90는 인바디랑 같이 했을 때 그 효과를 보는 걸 명확하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R90 하시는 분들은 꼭 인바디를 중간중간 체크하셔가지고 소비자 관리에도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활용하시면 되고 인바디는 그냥 우리 몸을 체중계처럼 올라가가지고 무게만 재는 게 아니라 전류를 통해 다양한 전류를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 근육, 뭐 수분도, 지방 이거를 전류가 통과하는 속도를 따라 가지고 나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있는 이 왼쪽 이건 원통으로 예전에는 측정을 했지만 지금은 이 부분별로 나눠 가지고 더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체지방량이나 근력, 지방을 재는 모든 비슷한 분류를 다 인바디라고 통칭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명확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바디 770이나 W 이런 것들은 인바디 안에 나와 있는 이제 버전별로 다른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수술하거나 몸에 뭐 수분도 이런 거 측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개복하거나 뭐 다른 피를 뽑거나 하지 않고서도 인바디로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몸의 컨디션도 조절하는 게 죄송합니다. 미국 NBA라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몸값이 비싼 운동 선수들이 모여 있는 농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는 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한 명이 뭐 몇천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몸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 관리를 하는데 인바디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네 몸값이 얼마인지 이런 사람들이랑 똑같이 측정해준다. 그렇게 관리해준다라고 생각해봐라고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더 와닿는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또 이 인바디가 점점 높아지고 770 이상 프리미엄급은 병원의 신장 투석실에서도 이제 수분도 측정할 때 사용하거든요. 그 수분도 신장 투석할 때는 수분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측정할 때 770을 쓴다 하면 그 정도로 정확성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 770을 재면 이런 종이 형태로 나올 거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각 항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진짜 유명한 게 짧은 얘기, 쉬운 얘기를 엄청 길게 할 거거든요. 포인트를 잘 집어내시면 됩니다. 네, 그거 이해해 주시고 네, 들어주시면 더욱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인바디는 BIA 검사라고, 네, 뭐 전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을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네 라고 보이실지 모르지만 한 개 한 개씩 뜯어보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정말 많이 보면 진짜 쉬운 부분입니다. 그거를 네, 보여드리도록 하고, 요 오른쪽에 방금 나온 거는 저희가 인바디 W를 파마렉스에 같이 연계해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측정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보 안에서 이것들을 같이 뽑아내서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지금부터는 천천히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 뭐 사진 찍으셔서 보셔도 되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설명해드리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인바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체성분 분석과, 네, 여기 지금 보이신 내장 지방 단면적이 TR9T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성분 분석과 이 두 가지를 잘 설명만 해주셔도 전체적으로 다 풀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체성분을 분석할 때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이 네 가지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요. 숫자로. 그걸 상세히 밑에 풀어놓은 것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체 수분은 항상 우리 몸은 7, 80%가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커져요. 그걸 항상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높거나 평균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면역이 또 높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금방 씻고 금방 끓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몸에 수분도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더울 때 더위를 많이 타고 추울 때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기본적으로 보면 수분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체수분이 중요하고, 이거를 또 저희가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체수분이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체수분은 이제 근력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근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걸 머금고 있지를 못해요. 네, 그게 이 단백질 부분이거든요. 이 단백질 부분이 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을 많이 먹어도 수분이 몸에 쌓일 수 없는, 물통이 몸에 많이 없다면 수분이 안 쌓여지겠죠. 그래서 단백질, 근력이 진짜 중요한데, 이 근력을 아까 올리는 데는 엄청나게 힘이 드는 거죠. 그리고 네, 여기 단백질 많이 먹어야 지방 연소 모드로 바뀌고, 많이 먹지 않으면 지방 저장 모드로 바뀝니다. 일일 단백질 섭취량은 자기 몸무게 1kg당 1에서 1.5 내지 2를 곱하면 그 단백질 섭취 권장량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단백질을 먹어주고 꾸준히 운동을 해주면 이제 근육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분과 단백질을 딱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어떤지를 딱 알 수가 있죠. 근력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피로도를 여쭤보면 피로감이 엄청나게 높아요. 왜냐하면 체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였다고 생각해도 그 나이 때 체형이 똑같았을 때 단백질 근육량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피로도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적기 때문이죠.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체성분 분석 밑에 가로 안에 있는 건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나이랑 모든 변화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최수분은 요 뒤쪽에 있거나 조금 더 넘어가도 괜찮은 부분이고,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 있거나 이 가로를 넘어서면 너무 좋은데, 또 극단적으로 많거나 적으면 우리 몸은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점 잘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기질은 여기서 나오는 무기질의 80% 정도는 칼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미량 원소들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 무기질의 수치를 좌우할 수 있는 건 칼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칼슘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부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은데 그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일단 대사율이 떨어집니다. 대사율이 떨어진다 하면 우리 몸을 태워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지고, 네,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면 몸이 빨리 늙어지는 거예요. 산성화가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딱 봤을 때 무기질량이
표준보다 떨어져 있는 분들 보면 엄청 야위어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신경질적인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플러스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그게 칼슘과 또 연결돼 있고 여쭤보면 다 거의 다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 또 배가 차가워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거죠.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니까 칼슘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소화율도 떨어지고 예민해지게 되는 그런 게 다 악순환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칼슘이 그냥 기본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저희 본 포뮬러나 유스펜을 꼭 추천드리거든요. TR90 하실 때 칼슘이 부족한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하셔도 대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포뮬러나 유스펜에 들어있는 칼슘 종합 비타민 꼭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기질이 평균에서 가운데 이상을 꼭 넘어와야지 체중 조절이나 다이어트 같은 거 하실 때도 도움이 돼요. 근데 또 극단적으로 이 뒤보다 더 넘어가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피가 엄청 끈적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기질이 과잉되는 거는 짜게 먹거나 그 피 안에 그 지방질들이 많이 있는 분들, 그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무기질이 과잉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종합 비타민도 같이 드시겠지만 물을 또 잘 챙겨 드시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줄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혈관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거나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는 거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칼슘이 많이 떨어지신 특히 여성분들이나 예민하신 분들은 커피랑 이런 것들 많이 드시면 진짜 많거든요. 소화가 안 되지만 밀가루를 드시는 분들, 자극적인 것들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칼슘을 더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 원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TR90 하실 때 잘 체크해 주시고 저희 레시피 안에도 이거를 체크한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지방은 이 가로 기준 안에서 가운데 부분에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이게 또 많이 나가거나 보통 이 괄호를 벗어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지방도 우리 몸에 적당히 있으면 가장 좋고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다. 그러면 그 지방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염증으로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성분들은 특히 체지방이 너무 작으면 여성스러움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당한 지방도 유지하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너무 없거나 또 너무 많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체지방을 통해서 지용성 비타민이 흡수되기 때문에 적당량 꼭 있어야 된다. 그 설탕이나 단 음식들 이건 다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체지방이 많다 그러면 혈관이 이미 지방이나 염증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 추천하는 식품들은 뭐 혈관에 관련된 혈관 디톡스 식품들이 같이 추가가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은 얘기하시면서 뭐 식품을 안 드시고 계신 분 있으시면 꼭 같이 함께 추천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TR90 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내장 지방인데요. 이 내장 지방은 TR90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하기 때문에 이건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다른 다이어트들은 몸무게는 뺄 수 있고 뭐 근력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내장 지방을 떨어뜨리는 다이어트는 저 밖에 나가서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TR90는 특히 내장 지방을 낮추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꼭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뭐 세세한 부분 여기 옆에 적어놓은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것보다 기준이 되는 부분과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시면 돼요. 이 그래프 안에서 100을 넘어간다 그러면 일단 내 몸을 자동차로 비유하면 왕복 4차로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몸을. 어떻게 될까? 사고의 위험성이 엄청나게 높죠. 언제 사고가 당해서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내 몸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100m로 나와서 너무 좋다. 그건 또 아니죠. 100 근접해 있단 말은 이미 내 몸의 컨트롤러를 놓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40에서 60이 우리 몸을 가장 이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넘어가신 분들은 네 몸을 진짜 네가 관리를 안 하고 이게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 이거를 밖에서 나가서 내장 지방을 줄이려고 하면 운동으로는 절대 뺄 수 없다. 근데 식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식이 조절을 하면 스트레스가 몸에 더 오기 때문에 폭식으로 이어져 가지고 내장 지방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
근데 TR90는 모든 식단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TR90를 좀 더 다 잘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옆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읽고 머릿속에 그냥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그 부분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더 전달할 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리의 간 모양처럼 돼 있잖아요. 여기에 끝 부분에 있다고 뭐 너무 안 좋다 그거보다는 이 부분 넘어가신 분들 또한 엄청 많거든요. 이 넘어가신 분들은 그냥 내가 그냥 손을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호르몬 자체가 교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의 한 100, 150 정도 넘어가시는 분들은 우울증 약 드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요. 그 다음에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아예 체질적으로 물 진짜 먹으면 밥 두 공기, 두 공기, 두 스푼 정도씩 매 세 끼를 드시는 분들인데도 니 왜 그렇게 살을 많이 찌노? 먹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몸에서 컨트롤을 완전 잃었기 때문에 물만 마셔도 그런 분들 살이 찌는 분들이에요. 그 내장 지방 관리를 꼭 하셔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해 주셔야 되고, 내장 지방이 우리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장 지방이 있거든요. 없어도 장기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안 좋은데 너무 많으면 이 장기를 압박시키고 더 서로 다른 장기들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소화가 일단 잘 안 됩니다. 더부룩하고.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 보면 그대로 보이시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 서로 소통하시면 그래 맞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격근 지방 분석인데 이거는 아까 체성분 분석에서 단백질 그걸 풀어서 설명해 놨다고 보시면 되고, 내 체중에 내 골격근 양이 어느 정도인지 체지방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도표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또 특허 중에 한 개로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명확한 표준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표준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근데 인바디는 그 표준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이 수치를 보면 퍼센트로 이렇게 따로 각각이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특허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밀도가 770이 가장 높다. 그래서 명확하게 네 몸의 기준이 여기 표준이 100이라고 치면 이거를 맞춰가지고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체중도 다르고 키도 다르지만 표준은 100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바디를 보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을 연결하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I자형, C자형, D자형이라고 얘기하는 내 몸의 형태가 나와요. 그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뭐 표준 이하 있을 때, 표준에 있을 때, 표준 이상에 있을 때 각기 다른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각기 다른 관리를 또 해주시면 추가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골격근 양이 체지방 양보다 많아지면 피로도는 좀 적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교해서. 왜냐하면 근육 한 개가 지방 세 개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근력이 따라가겠죠.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근력의 피로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력이 많은 분들이 체력이 높고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회복이 엄청 빠른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끝점을 내가 인바디를 쟀을 때 내 몸이나 상대방 몸을 보고 I자형, C자형, D자형이라고 하면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I자형, D자형 먼저 보도록 하면 근육이 일단 지방보다 많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 보이지만 이 D자형이 표준 안에 있는지 표준 이상에 있는지 표준 이하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D자형이라고 하면 몸 관리를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I자형은 근육도 많고 지방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그 생활 패턴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딱 봤을 때 건강해 보이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꾸준히 그 습관을 엄청 많이 내 몸에 기억시켜 놨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하기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딱 정형화되어 있는 그 형태대로 몸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운동을 같이 꼭 병행해 주셔야 돼요. 식단 조절뿐만 아니라 운동을 꼭 해주셔야지 이런 분들은 I자형에서 다른 체형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C자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습니다.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해도 살이 찌기 전과 찐 후에 피로도가 체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까 TR5와 함께 섭취하시면서 근력을 올릴 수 있는 뭐 무리한 운동 말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뭐 표준 범위 안에서 C자형은 너무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근력보다 체지방이 좀 높은 그래서 간식거리 이런 것들 많이 드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은 범위에서 C자형은 그 지방도 많지만 근육도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이요법만으로 안 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이라든지 몸이 무거우시기 때문에 관절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스트레칭을 뭐 10분 스트레칭을 매일매일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낮은 범위의 C자형은 아예 잘 안 드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근육이 없기 때문에 지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드셔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종합적인 영양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해서 D자형, I자형, C자형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또 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세세하게 나오면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설명하기 너무 편하실 겁니다. 네, 이거는 체지방률은 저희 몸의 체지방,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 지방의 량을 측정하는 거고 이게 저희가 우리 몸을 TR9 챌린지를 하거나 건강해졌거나 뭐 안 했거나 할 때 지방의 비율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게 척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BMI는 이게 정확한 지표가 안 되거든요. 신장이 크거나 몸무게를 비교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을 기준으로 해서 내 몸이 건강해졌는지를 체크하시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뭐 위삼각 부분인데 이거는 그 세포의 탄력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거를 뭐 드셔주시면 세포가 탄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세포의 위상각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바디 다이어 W랑 770의 비교를 해보면 이게 770은 5가지 다른 전류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여기서 W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확도는 둘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밀도가 더 많은 전류를 통해서 내 몸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770이 훨씬 더 정밀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비교 대상이 되는 건 따로 없고 정밀 연구용이나 일상 관리용이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셔든 더 좋고 요새는 W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W를 측정하시고 더 정확하게 네 몸을 관리해 줄게 해서 770 센터로 초대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한 개인 거죠. 왜냐하면 또 티업할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W랑 770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해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는 W를 딱 봤을 때 아까 전에 그 측정하고 나면 요 화면밖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인바디 770 큰 화면으로 해가지고 수치가 쫙 나오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는데 W만 한다고 치면 이 숫자들 가지고 기본 지식이 있으면 다 설명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것만 보고 또 기준이 없는 분들은 뭐 이렇다 그래 이 끝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 사진 같은 경우를 좀 더 들고 다니시거나 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내가 체지방률을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20.6이야. 그럼 이 사람이 정상범인지 많은지 적은지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체지방 사진을 나와 있는데 이 지금 20.6%면 요 위에서 세 번째 몸매인데 20.6%라도 가장 건강한 몸이 이런 몸이에요. 똑같은 20.6%지만 몸에 영향이 없으신 분들 이거 말고 나는 20.6%인데 이런 몸이 아니야 하는 분들은 좋아질 부분이 진짜 많은 거죠. 몸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겨 있는 사진들은 그 퍼센트 내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20.6인데 이런 몸 아니지? 그 네 몸에 지금 염증이라든지 군더더기 살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이 같이 더 붙어 있어서 그래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런 기준이 W는 명확하게 있어야지 더 잘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25%인데 보기에는 엄청 건강해 보이는데 25%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 없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내장 지방도 여기는 내장 지방 6레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6이 어느 정도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 이거를 770 종이를 못 보신 분들은 높은지 낮은지 잘 몰라요. 그 나만의 이제 기준을 가지시면 돼요. 이 10레벨은 아까 전에 운전할 때 그 중앙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70대 이상이신 분들이 몸을 관리할 때
보면 여기 반 이상에 이제 100 넘어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70대, 니 지금 70대 이상의 몸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냥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죠. 79 레벨도 위험 순위했기 때문에 5, 60대 분들의 몸이다. 근데 5, 6 레벨은 이제 건강하게 이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이 내장 지방 레벨도 기본적으로 내가 100, 요 사진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보고 이 정도도 아니는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내장 지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 말고도 더 같이 쓸 수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인바디 어플리케이션 쓰시는 분들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바디 W 쓰실 때는 어플리케이션을 꼭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진짜 잘 되어 있는 게 수치상으로는 아까 6가지만 나오잖아요. 근데 인바디 어플로 연동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것들 말고도 이게 누르게 되면 이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770에 나와 있는 종이처럼 알려줘요. 그래서 더욱더 정밀 770 측정한 것만큼의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꼭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떤 건지 이게 무슨 설명인지도 눌러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W 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을 꼭 같이 활용해 주셔가지고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보면 이게 뭐 오차 범위도 당연히 있는 거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이 되면 우리 몸을 완벽하게 똑같이 했다. 근데 인바디 W는 0.93이거든요. 거의 1과 가깝기 때문에 똑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차 범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측정을 딱 했는데 방금 잰 거랑 지금 잰 거랑 너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몸은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같은 그 몸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같은 시간대 측정해야지 비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꾸준히 만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W를 활용하실 때 그냥 요새는 진짜 들고 다니시면서 양자기 이런 것보다 더 쉽잖아요. 올라가서 측정하고 이렇습니다. 그 어플로 이렇게 딱 해보면 다음으로 연결하기가 너무 쉬워요. 바깥 부분은 W로 측정하고 더 자세한 건강 영양은 뭐 양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그 뒷부분이 훨씬 더 연결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챌린지 기간이신데 챌린지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소비자분들이 물어보는 나는 왜 안 빠지지? 근데 그 방 안에 들어가면 벌써 4% 빠진 분들도 있고 뭐 1% 오른 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시작점은 다 비슷하지만 시작점과 끝점은 다 똑같지만 중간 과정이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상황과 몸 상태와 먹었던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우리가 TR 라인 T 할 때 똑같이 끝점은 다 똑같은 위치에 가 있는데 중간에 뭐 오르는 사람이 있고 내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과정을 그냥 거치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욱더 전달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TR고랑 아까 황하정 선생님 TR고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 인바디 같이 한 이유가 아마 넘버원 키트 안에 지금 TR고랑 피컨트롤 점프 스타트 프로틴 파우더 같이 있는 그 키트가 정말 한 달 집중 패키지라고 보면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뭐 159만 원 TR90 하면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비싸다 난 좀 짧게 하면 그 한 달 그 패키지 넘버원 키트로 큰 효과를 내는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TR90 하고 한 달 지금 안 되죠. 한 달 좀 덜 지났는데도 3%씩 빠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TR고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제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